자, 한껏 다른 본 입시 영어 Y 그래머. 모든 문법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 시험 문제 내려고 아니면은 뭐 저 자기들끼리도 멋있으려고 괜히 어려운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문법은 없지. 그러니까 정말 못된 게을러 빠진 인간들이 언어 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한 방법을 찾아서 어, 단어 수를 좀 줄이면 좋겠고 뭐 뭐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잔머리. 그러니까 쌤은 자 인간들이 이렇게 이 하찮은 인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동물원에 집어넣고 지배하면서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잔머리, 잔대가리. 그래서 귀찮음을 잔대가리로 극복해가는 과정. 이게 우리 문명, 언어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문법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그걸 이해하면은 덜 힘들겠지. 그냥 수학 공식처럼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미개한 미국 놈들이 이런 말 좀 위험하나?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닌 미국 놈들이 이런 문법들을 만들어 쓰는구나. 참 기특하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나마 문법이 재밌다. 그래서 생각해보자. 되게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문법은 사람들이 계속 쓸 일이 없지. 그래서 나름 역사가 긴 영어라는 언어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문법들은 다 그만큼의 좋은 점들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자, 귀찮다 그런데 요걸 쓰면은 더 편한 게 있다. 요거 플러스가 더 크니까 그렇게 살아남은 문법들. 그래서 알고 보면 재밌다. 알고 보면. 그래서 Y 그래머. 모든 문법에는 이유가 있다. 설명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 보자. 이게 Y 그래머의 철학, Y 그래머의 본질이다. 자, 목차를 잠깐 설명하자면 1장에 품사와 문장 성분. 자, 고리타분하게 품사 이러면 안 된다. 품사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품사는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입시 영어라는 게 수능 시험을 쳐야 되고 뭐 학교 내신 시험도 쳐야 되는 입시 영어라는 거의 목적은 나중에 뭐 외국 가가지고 뭐 원활하게 그냥 회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고 사실은 늘 하는 얘기지만 좋은 대학 가서 원서 볼 때, 원서로 공부할 때, 원서 볼 때 좀 쉽고 빨리 원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입시 영어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맞고.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능 문제 보고 와 이걸 어떻게 풀어? 막 틀리고 하잖아. 그런 거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된다 나중에 대학 가서. 자, 품사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문법 정리하기 위해서는 품사적으로 접근하면 되게 좋다. 그러니까 품사가 뭐 한 20개 정도 있으면 포기를 하는데 품사 8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단어들은 8개 중에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 그 품사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 문장 성분 딱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명사를 알아야지 명사절도 이해가 되고 뭐 명사절 이런 거 몰라도 돼요라고 해석만 하는 그런 수업도 있긴 있다마는 내 생각에는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피해갈 만큼 어렵진 않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리가 되는 것들. 품사와 문장 성분 이야기. 자, 두 번째 문장 형식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외운 처절하게 외운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는 뭐고 국어랑 영어랑 단어 배열 순서 어순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울며불며 외웠던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을 만드는 방법 마찬가지. 영어의 문장의 형식이 한 20가지면 때리치우자. 근데 영어 평서문을 만드는 방법은 5가지고 그 평서문을 베이스로 해서 어순을 바꿔가지고 다른 문장들로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문장의 오형식
단어 보면 품사가 보이고 이 품사는 거기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뭐고 그리고 이 전체 문장은 몇 형식이구나 이게 파악되면 모든 면에서 독해면 독해, 문법 문제면 문법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접속사. 자,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어. 그럼 그 문장과 다른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 그래서 어떤 접속사는 문장을 잡아버리면 하나의 문장을 부사, 그러니까 일장으로 연결된다. 부사 덩어리, 부사절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접속사는 문장을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 그런 걸 우리는 관계사라고 배웠잖아.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고 어떤 접속사는 문장 하나를 명사 덩어리, 그래서 하다라는 동사만 하는 것. 그러니까 접속사는 동사만 건드려. 한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고 앞에 있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살짝 바꿔서 연결하면 된다. 그리고 품사적인 기능에 따라서 명사절은 어느 정도 좀 급이 있는 애들이지만 사실 부사절은 옛날 신분으로 따지면 거지들이거든. 그래서 급할 때는 좀 무시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쭉 나열된 문장에서 요게 중요한 내용, 요거는 덜 중요한 내용. 하나의 지문에서 요거는 주제문이니까 구문 독해 빡시게 해야 되고 요거는 뒷받침 문장이니까 시간 없으면 버려도 되고 뭐 요런 차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3장에서 접속사 많지 않아요. 접속사가 두 개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대등 접속사까지 합쳐봤자 50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접속사 하루에 단어 50개씩 외우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4장에서 자 팔품사 중에서 하는 일이 제일 많은 동사가 하는 일, 시제와 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넘었어야 되는 큰 산이 4개가 있거든. 오형식,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시제, 수동태, 관계사 이렇게. 그래서 보통 보면 중학교 2학년으로 끝난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 자,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비판하고 다른 건 나쁘니까 내게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나름 시험 기간에 밤도 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범위가 없는 고등학교 영어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자, 중학교 교과서 자체가 시제를 예를 들면 영어의 시제가 총 12개, 12시제고 우리 국어는 3개의 시제가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덩어리를 영어가 더 촘촘하게 나누어 가지고 국어에는 없는 시제들이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자, 기본 시제나 진행 시제를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쳐 줬다가 현재 완료라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고 현재 완료 진행이 중학교 3학년 때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 밤새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살짝 잊어버리고 또 이거 뭐지? 밤새서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이거 뭐지? 밤새서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연결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태는 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태. 그러니까 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뭐 국어에서 배우는 걸로는 쌤 기억으로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3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뭐 능동, 수동, 사동, 피동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을 주어로 해서 사람이 동작을 하는 능동을 쓰는 사람들이고 근데 저쪽 애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인본주의가 아니지. 걔들은 실용주의. 그래서 제일 좋은 주어 자리에다가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특이한 거 이게 사람이라도 관계없고 사물이라도 관계없고 일단 주어 자리에 내한테 중요하고 구체적인 거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하는지 당하는지를 갖다 생각하는 능동과 수동이 공존하는. 근데 수동 이것도 뒤에 가서 4강 들어보면 알겠지만 수동이라는 걸 쓰는 이유가 있다. 되게 좋은 거다. 우리 단어의 수를 반으로 확 줄여주는 동사, 타동사의 수를 반으로 줄여주는 되게 좋은 거다. 그리고 수동태, 능동태, 태 문제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가지고 뭐 하고 당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하고 형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이것도 4강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자, 4강 다음에 5강은 형용사적 수식어구. 자, 5강, 6강은 수식어구 꾸며주는 말들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결국 형용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들
형용사구, 형용사절에 대해서 6강은 부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들. 부사절, 부사구. 근데 부사절은 상강에서 접속사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중심으로 한 부사구. 자, 수식어구를 끝내고 나면 이제 드디어 수식어구를 갈로 묶어서 무시를 하고 나면 보이는 주어와 동사라는 양대산맥의 수일치. 그래서 이 수일치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도로 따지면 저 1장, 2장에서 배워야 되지만, 자, 수일치. 주어와 동사가, 주어, 남편이 단수 남편이면 부인, 동사도 단수 동사. 남편이 복수 남편이면 부인도 복수 부인. 이 식으로 수가 맞아야 된다. 자, 쭉 알파벳이 나열되는 이런 문장에서 최대한 누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즉 주어와 동사의 동사를 빨리 연결하기 위한 장치, 이게 수일치라는 장치겠죠. 그리고 자, 7장까지 하면 일단은 기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강 가서는 이제 동사의 아들들, 준동사. 엄마는 동사인데 아빠가 달라. 그래서 아빠, 동사 엄마하고 명사 아빠하고 만나서 동명사. 엄마 동사하고 신하고 만나서 투부정사. 엄마하고 형용사 군인 아저씨하고 만나서 분사. 이런 식으로 준동사. 그리고 9장에서는 조동사. 10장에서는 이제 조동사를 이용한 가정법. 가정법이 조동사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동사를 써야 되는 가정법. 그리고 11강에서는 다시 명사, 대명사. 12강에서는 형용사, 부사. 그리고 얘들 가지고 노는 비교. 그리고 13강에서 우리 보통 문법책 보면 이제 기타 해가지고 특수구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장은 가장은 최상급이니까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1, 2, 3강. 자, 여기까지가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한 전제. 자, 동사를 찾자. 동사를 동그라미 치자. 동사의 형식을, 동사 밑에는 형식을 적어보자.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접속사의 개수가 정해지는데 접속사를 제대로, 그래서 이 접속사는 뒤에 있는 문장을 뭐로 만드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종인지 주인인지, 주절 주인인지 아니면 주인을 도와주는 종인지, 이런 걸 구분해 보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자, 1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한다.